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상처가 더 꽃이다. 세 번째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문학과 3 상처가 더 꽃이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우리의 학습 목표가 뭐였죠?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이라는 걸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요거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문학 활동은 뭐라고 했냐면, 자, 심미적 인식. 작가가 세계를 어떤 개성 있고 다양하고 어떤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본 그 심미적인 인식을 작가가 뭘 통해서 형상화하죠? 그렇죠. 작품을 통해서 형상화를 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형상화한 내용을 독자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과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이 심미적 인식을 작품을 매개로 해서 소통하는 활동이 바로 문학 작품 감상 활동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상처가 더 꽃이다. 그 시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이랑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400년 된 매화나무의 겉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 자, 400년 된 매화나무의 겉모습 어떤 모습이었죠? 대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모습이었죠. 일단 상처가 굉장히 많았고요. 상처가 많고 험상궂고 울퉁불퉁하고 거친 모습이었죠. 자, 그러면은 상처 많은 매화나무는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할까?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상처가 많아서 보기 흉물스럽다, 보기 싫다, 다른 아름다운 걸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상처가 있지만 상처가 오히려 더 훈장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상처를 물리치는 부적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상처 많은데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의연하다, 의젓하다 이런 느낌을 풍기기도 했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상처를 이겨낸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상처가 더 꽃이다 라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가 더 꽂힌 이유는 뭐였죠? 우리가 상처라고 하면은 보통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상처를 왜 더 꽃이라고 했을까? 상처를 극복하고 우뚝 서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상처는 뭐냐면 고통을 이겨낸 흔적이기 때문에 어떤 숭고함, 야, 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 많은 상처와 진물들을 흘려가면서도 그 긴 시간 동안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우뚝 서 있는 모습이 그 상처들을 모두 이겨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숭고함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더 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봤었죠.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요랬고요. 자, 이번 시간에 그러면 뭐 할 거냐? 자, 이번 시간에는 상처가 더 꽃이다 시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 좀 마음으로 시를 감상했다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무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 나무 옆에서 나무를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고 이런 작업을 했다면 지금은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 표현 기법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 함축적인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시의 전체적인 구조는 어떤지 좀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과서 16에서 17쪽의 학습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시를 분석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기할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필기할 내용이 많아요. 필기를 왜 해야 되죠? 필기를 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필기한 내용이 있어야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시험 공부할 때도 필기한 내용이 있어야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표시되어 있고 보충 설명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필기할 내용이 많으니까 눈과 손과 머리 활발히 써서 수업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시는 그냥 그 아름다움을 느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분석까지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는데, 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 사실 학교에 오지 않아도 시를 감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를 조금 더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은 여러분들 나중에 수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요새 다시 수능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 열심히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피면 되냐면 교과서 14페이지를 펴주세요. 교과서 14페이지와 빨간 펜, 뭐 파란 펜 여러 가지 필기 도구를 딱 꺼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교과서 14쪽. 처음부터 쭉 시를 읽어가면서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시에 작가가 그 시에 어떤 중심적인 주제, 자신이 느꼈던 심미적인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기법들을 사용을 했어요. 우리는 그 표현 기법과 방법들이 그 시의 심미적 인식과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튀어나왔다. 자, 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 시인이 자신의 어떤 생각하는 것들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표현 방법을 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여기에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습니다.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을까요? 자, 여기에서는 대조법이라는 것이 쓰였습니다. 대조법. 음, 대조법이라는 게 쓰였어요. 대조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필기를 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파란색으로 할 거예요. 대조법의 정의 부분은. 자, 대조법은 뭐냐면, 반대되는, 반대되는 내용을 대립시켜서 대상을 선명하게 느끼도록 하는 표현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뭐 피부 색깔이 이 친구가 조금 하얀 편이야. 근데 옆에 비슷하게 하얀 사람이 서 있으면은 이 하얀 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옆에 되게 피부 색깔이 어두운 사람이 서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의 피부 색깔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환하게 느껴지죠. 그쵸? 사진 찍을 때 키가 큰 사람끼리 서 있으면은 그냥 다 뭐 비슷한 키인가 보다 그러는데
키가 큰 사람 옆에 키가 작은 사람이 있으면 그 키가 큰 키의 그 키가 큰 사람의 키가 훨씬 더 커 보이죠. 반대로 작은 사람의 키는 더 작아 보이죠. 자, 그래서 차이가 나고 반대되는 내용을 대립시켜서 둘 다 동시에 제시를 하면은 그 대상이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게 바로 대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뭘 대조시켰냐? 요 두 가지죠. 어린 매화나무와 400년 고목. 400년 고목도 지금 매화나무인 거죠. 그쵸? 어린 매화나무는 꽃이 피느라 한창이래요. 근데 400년 고목은 꽃이 지느라 한창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어린 매화나무는 꽃이 화사하게 펴있는 그런 뭔가 아름다운 장면이 떠오르고, 400년 고목은 꽃이 다 떨어져서 좀 쓸쓸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대조법을 활용해서 이 400년 된 고목, 400년 된 매화나무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예쁘고 화사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됐죠? 자, 그럼 그 밑에도 봅시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구경꾼들은 이 예쁜 매화나무에 몰려 있는 게 아니고 고목에 더 몰려 섰다는 거죠. 그 뒤에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쭉 이렇게 해서, 자, 요 부분은 뭘 설명하고 있죠? 고목의 여기를 어떻게 요 부분은 고목의 겉모습을 겉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대상을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잘 상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보이는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젯밤에 야식을 먹었다. 치킨이 맛있었다. 그냥 이게 아니라 어젯밤에 야식이 도착했다. 야식의 봉지를 까고 치킨이 들어있는 꽉을 열었다. 치킨의 기름기가 좌르르르 흘렀다. 치킨은 방금 튀겼는지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했다. 맛있는 양념이 치킨에 적절하게 묻혀 있어서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자, 이렇게 서술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선생님이 두 번째로 말한 거는 그 장면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시각적인 이미지로 잘 드러나죠. 그쵸? 그게 바로 여기에서 겉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가지가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튀어나왔다. 자, 몇 개의 서술어를 썼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서술어를 써가지고 지금 이 고목의 겉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했어요. 설명을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했다. 자세하게 여기 하나 넣을게요. 시각적 이미지로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표현 방법이 쓰였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표현 방법 뭐가 쓰였을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파악한 친구도 있을 텐데 파악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뭐가 쓰였냐면 반복을 했어요. 반복을 통해서 자, 운율을 형성했습니다. 운율.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했어요. 그러면은 요 부분, 지금 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부분에서 뭐가 반복됐죠? 자, 찾아보세요.
요 부분에서 뭐가 반복됐죠? 자, 요게 반복됐죠. 그쵸?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튀어나왔다. 자, 고라는 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자, 뭐뭐고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운율이라는 걸 형성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운율은 다 뭔지 알죠? 지난 학년에 1학년, 2학년 때 다 배웠을 텐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뭐다? 말의 가락. 좀 쉽게 말하면 리듬감이다. 자, 요게 바로 운율입니다. 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좀 운율을 살려서 읽어볼게요.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튀어나왔다. 자, 이렇게 고가 반복되니까 뭔가 리듬감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살려서 노래로 만드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래퍼라고 하는 거죠. 그쵸? 래퍼들은 이 운율감을 뭐라고 하냐면 라임이라고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시의 첫 번째 부분을 분석해 봤는데, 여기 1년에서 3년까지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부분 1에서 3행은 어린 매화 나무와 고목을 보는 구경꾼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자, 그 다음 시의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두 번 중복돼서 나와서 여기는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중 으뜸답다. 자, 요 부분입니다. 지금 요 앞에 부분은, 자, 조금 줄일게요. 요 앞에 부분, 요 부분은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그 고목, 400년 된 매화나무의 겉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물은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어 있다. 주먹만큼 굵다란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자, 그 겉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진물은 뭐라고 그랬죠? 상처가 난 곳에 고이는 물. 우리도 상처가 나면 거기에서 진물이 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죠.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이 바삐 오르내려도.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계속 겉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요 부분까지 계속 겉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부분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 여기는 지금 매화나무에 그 고목에 나 있는 상처가 옛날에 났던 상처가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처도 있다는 거를 드러내죠. 그쵸? 그냥 상처를 다 견디고 나서 상처는 과거의 일이고 나는 상처를 다 회복했어, 이게 아니고 지금도 상처가 몇 개가 남아서 좀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의연하고 의젓하다.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봤던 여기 요 사연부터 여기까지 봤던 이 고목의 모습들이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의연하고 의젓하다. 여러분, 의연하다는 말은 뭐죠? 좀 의지가 굳세다. 그 사람 좀 의연해. 철수는 좀 의연해. 이러면은 흔들리지 않고 심지가 굳고 소신이 있다. 이런 의미죠. 그쵸? 의젓해. 철수는 의젓해. 라고 하면 뭐죠? 좀 무게가 있고 점잖고 무게가 있다. 무게가 있다. 이런 의미죠. 그쵸? 그래서 저런 상처에도 불구하고 저 매화나무는 의연하고 의젓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여기에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사군자 중 으뜸답다. 여러분 일반 상식인데 사군자에 또 뭐가 있죠? 사군자는 우리가 보통 매난국죽이라고 하죠. 매난국죽, 매화, 난초, 국화, 죽은 대나무를 의미하죠. 음, 우리가 유교 사회에서 이상적인 인간상을 군자라고 하는데 군자를 닮았다라고 해서 그리고 군자가 닮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사군자라고 하죠. 그쵸? 그 중에서 매화, 사군자 중에 으뜸다운 모습이다. 이런 상처가 난 모습일지라도 사군자 중 으뜸다운 풍모를 풍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4에서 11행은 상처를 지닌 고목의 의연한 모습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자, 요렇게 시를 맺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부분을 보면은 지금 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부분에서는 시의 겉모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요 부분에서 그 고목의 상처난 모습이 오히려 의연하고 의젓하다 사군자 중 으뜸답다라고 해서 상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 상처가 오히려 더 멋지고 아름답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꽃 구경이 아니라 상처 구경이다. 옆에 어린 매화나무의 꽃보다 이 상처가 더 볼만하다 라는 생각들이 나타나 있죠.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고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고 지금 이 훈장과 부적은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다 긍정적인 의미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메모하고 갈게요.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랴마는 이 부분은 인간과 고목이 살아온 시간을 비교하여 상처의 깊이를
인식함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한번 해보세요. 자, 요게 뭔 말이냐, 무슨 말이냐. 메모 얼른 더 하고요. 인간과 고목이 살아온 시간을 비교하여 상처의 깊이를 인식함. 자, 다시 요 본문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매화는 몇 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죠. 근데 이 매화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100년도 못 산 사람이죠. 그쵸? 이 100년도 못 산 사람이 이 40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 상처와 모든 것들을, 고통을 감내했던 그 매화의 상처와 고통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매화 400년의 상처, 이 고목의 상처가 정말로 깊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큰 상처일 거다, 힘들고 어려움이 굉장히 컸을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요새 이제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선생님이 뉴스를 보니까 폭탄이 이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에 떨어져 가지고 시내버스가 폭격을 맞아 가지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고 버스는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로 산산조각 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뉴스를 봤는데, 선생님은 태어나서 경험을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내 눈앞에서 그렇게 폭탄이 터지고 우리 아파트가 폭격을 맞고 이런 상황을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면 뭘 강조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과 상처가 크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만졌던 손의 향기까지 맡아본다. 자, 요렇게 지금 그 상처의 깊이와 이런 것들을 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느껴보기 위해서 이제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향기도 맡아본대요. 마지막에 요 부분을 봅시다. 진동하겠지,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자, 요 부분이 좀 중요한데 꼭 메모를 해놓으세요. 여기에서 특정한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습니다.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어요.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냐면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도치법. 자, 도치법이 뭘까요? 자, 또 메모를 한번 해봅시다. 자, 도치법이 뭐냐면, 말의 순서를 바꾸는 표현 방법이다. 쉽게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말의 순서를 바꾸는 표현 방법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근데 진동하겠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처의 향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상처의 향기가 진동하겠지, 이거랑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자,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어떻게 달라요? 좀 신선하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쵸? 뭔가 재미가 있고 좀 신선하고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쓴다. 여기 메모를 좀 다시 또 해볼게요. 도치법을 써서 어떤 신선한 표현이 가능하다. 신선한 표현이라고 하지 말고 신선한 느낌이라고 합시다. 신선한 느낌. 느낌. 그리고 주의가 좀 환기된다. 자, 요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상처가 꽃이다 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쵸? 왜냐면 우리는 상처는
피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해요. 근데 뒤에 나오는 꽃이라는 건 뭔가 아름답고 화사하고 긍정적이고 어떤 기분 좋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와 꽃이라는 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돼. 자, 근데 뭔가 상처가 꽃이다 라고 했을 때 말이 좀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왜 상처를 더 꽃이라고 했는지 그 안에 어떤 깊은 의미, 시인이 포착한 어떤 심미적인 인식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을 여러분 뭐라고 하죠? 2학년 초반에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역설이 뭐냐면 요것도 메모를 또 해볼게요. 자, 여기 옆으로 빼가지고 역설이 뭐냐? 자, 이치에 맞지 않는 모순된 표현 속에 진리를 담는 표현 방법이다. 자, 그래서 언뜻 보면은 모순된 표현이에요. 상처가 꽃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는 상처를 견뎌낸 어떤 그런 모습 속에는 우리가 숭고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요 부분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요 부분은 역설법이 쓰였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 여기 한번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요 부분 12행에서 19행은 자, 확대해서 쓸게요. 자, 왜 이러지? 12행에서 19행은 고목의 상처에서 향기를 맡는 사람들의 모습과 깨달음을 담고 있다. 자,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시는 전체적으로는 맨 처음 부분에는 어린 매화나무 그리고 고목 그걸 구경하는 구경꾼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기 첫 3행에서 그 다음에는 4행부터 11행까지 요 부분은 좀 클로즈업을 해서 카메라를 고목에 더 갖다 대서 고목의 모습들을 쭉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그런 상처 입은 모습들이 의연하고 의젓하고 사군자중 으뜸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상처 많은 이 고목의 모습의 의미를 조금 더 잘 요 부분에서 드러내죠. 그쵸? 자, 요런 흐름으로 시가 전개가 되고요. 마지막에 좀 핵심 정리 한번 같이 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갈래는 현대시입니다. 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현대시죠. 그쵸?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지어진 걸 우리는 고전문학이라고 하죠. 지금 요거는 현대시입니다. 자유시라는 건 정해진 형식이 있다 없다? 정해진 형식이 없는 걸 우리는 자유시라고 하고요. 서정시는 주로 인간의 마음, 정서, 감정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을 바로 서정시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시는 현대에 쓰여졌으니까 현대시, 뭐 시조처럼 정해진 형식이 없기 때문에 자유시, 주로 어떤 논리적인 것, 사회에 대한 풍자, 어떤 비판적인 것 이런 걸 드러낸 게 아니고 이 오래된 고목나무를 보면서
시인이 느낀 것, 시적 화자가 느낀 그 마음과 감정과 정서를 전달하기 때문에 서정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대조적이다. 왜 대조적이죠? 어린 매화나무와 오래된 매화나무를 대조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감각적입니다. 여기 요 부분에서 빼놓은 거 있는데, 자, 요 부분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여기에서 두드러진 감각적 표현 방법이 뭐죠? 후각적 표현이죠. 그쵸? 후각적 표현. 매화나무의 모습을 시각적으로만 표현한 게 아니고 상처에 향기가 있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서, 향기하면 우리가 코로 맞는 거잖아요. 후각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방금 얘기한 것과 합쳐서, 아까 그 고목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방금 본 부분에서도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그랬기 때문에 감각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교훈적이다. 교훈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에서 따라야 될 가르침 같은 걸 준다는 거죠. 어떤 가르침이에요? 상처가 나쁜 것만이 아니고, 상처를 잘 견디어낸 존재에는 어떤 숭고함,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라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죠. 제재는 매화나무고요. 주제는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다. 상처가 흉물스럽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고목의 상처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죠.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역설적이고 참신한 발상이 드러난다. 이 특징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시 분석 거의 뭐 하다 보니까 30분 동안 했는데, 이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뒤에 16시간이 남았다면, 지금 수업 시간이 남았다면 16페이지, 17페이지 학습 활동을 쭉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